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오늘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하원위원회에 출석해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나오는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폭이 결정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당장 10일에는 고용지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물가지표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 4만여의 날이었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보이며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주도 업종이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2차 전지 하락의 시작일지 아니면 오늘 단기간 약세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도 좀 이슈였던 이 파월의 발언. 네. 네, 오늘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사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좀 고용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잠시 후에 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시장을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파월이 FOMC에서 말했던 것 중에 딱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다. 네. 어떤 거냐? 첫 번째로는 고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를 보고 있다. 네. 말했는데 사실 CP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움직임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옆으로 좀 기어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떨어지겠거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항상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1년 정도의 데이터를 딱 봤었을 때 하루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용 지표 자체가 되게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강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미국 경기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은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좀 더 올리더라도 시장이 더 이상 괜찮겠다. 크래시를 안 받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미국만 또다시 금리를 더 강하게 상승하게 됐을 때 작년에 있었던 문제 똑같은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랑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 네. 그렇죠? 각 국가 간의 지금 전날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동결하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번 달에 동결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과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는 소리는 네. 환율도 튀게 되고 다시 또 이전치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상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시장의 화두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의 움직임이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좀 약간 다릅니다. 오히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되게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식의 생각이냐면은 일단은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당연하게 파월 시장 말대로 지금 시장의 실물 경제 움직이는 대로 고용 지표가 되게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으니 네. 결국에는 주식 시장과 다르게 고용 시장이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릴 것이 아닌가? 맞는 생각이다. 네. 그러면 당연히 통화는 이 다른 국가들과 갭 차이가 벌어지게 될 거고 그쵸. 그러면은 금리는 좀 더 상승한다. 요게 통화 시장의 생각이고요.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주식은 저점이고
골디락스의 구간이다라고 서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게 흘러가고요. 네.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시장을 좀 하락시키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빅쇼트라고 불리는 이런 쇼포지션자들. 네. 헤지펀드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주식시장의 하락을 많이 야기시키는데 이런 하락을 야기시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보통 차트를 좀 많이 보잖아요. 네. 기술적 지표 차트.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그런 지표 중에 이제 200일선이라는 기술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런 이동평균선에서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좀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구간상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숏포지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따로 공매도를 크게 치지 못한 상태이고 그렇다는 소리는 주식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유입 자체가 다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채권시장과 통화시장 그리고 vs 주식시장과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 좀 해석하시면 좀 시장 자체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 돌아가가지고 결국에는 파월이 지금 현재 전날부터 해가지고 이틀 연속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발언들을 조금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살짝 좀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나스닥 지표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분봉 지표거든요. 분봉 지표 봤었을 때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부분 자체가 이 부분입니다. 이 노란 색깔 부분부터 네, 파월 의장이 그러네요. 말했던 부분인데 네. 사실 크게 보자라면은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약 이틀 동안에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파월 의장도 어제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그런 CPI나 이런 물가 지표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까지 상당 부분 많은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전날에도 시장이 약간 정도 종가 기준에서 상승 나왔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봤을 때 주식 시장에서 만약에 보통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을 쫓아야 되는데 네. 주식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사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이럴 때 시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이 발생되는 것이고 국내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꽤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탄탄한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이번 3월 FOMC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경우에 다른 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차가 더 커질 수 있다 말해주시면서 채권과 주식 시장의 동상이몽이 보이고 있는데 이 통화 시장은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측면이고 주식 시장은 현재 저점 구간으로 보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하고 금리를 결정할 것이기에 소극적인 발언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네. 양시장 좀 변동성 보이다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네. 좀 전문가의 말씀처럼 큰 하락은 아니고 약보합으로 끝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바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주제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동상이몽 부분과 그렇죠.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전날에 지금 현재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2년물과 10년물이 100bp 정도가 차이 난다는 차이가 엄청 크게 그렇죠. 벌어졌죠. 1% 이상 차이 난다는 네. 거는 장단기 금리 현상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경기 그쵸. 침체를 보여준다는 말 그렇죠. 아닐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네.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의 볼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현재 상태에서 네. 그게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전치부터 신뢰받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런 지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야, 지금 집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당장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없어. 네. 그러면은 집값을 사지 못하고 그렇다고 생활비 물가가 가득한데 그럼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돈 벌어야겠다.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주식 자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채권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 돈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죠? 과거와의 패턴과는 좀 맞지 않은 새로운 맞습니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상들이 일어났을 때 경기 침체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고 알고 기업들도 있기에. 그렇고 네. 판단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엔 지금 현 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네.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되게 많이 밀렸잖아요. 네. 밀렸던 이유는 하나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 지금 환율 자체가 갑자기 튀었다는 말이죠. 네. 미국 자체가 금리를 이제 3월 FOMC 때 50bp를 올린다라고 했으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랑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튈 것이고 환율이 튀면 당연히 외국인은 차익 매물. 근데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을 이번에 정말 강하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버텼다는 말이죠. 네. 이 말은 결국에는 그것 외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수급적인 분위기들이 있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3월 달에 이번 선물 옵션 만기 때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못 떨어졌다는 것은 4월 달까지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4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킵고잉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소리고 오히려 이번 시장을 좀 보면서 오히려 기술적인 지표상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 성상 200일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있는 이 검은 색깔 지표거든요. 네. 이 검은 색깔 선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네. 이 검은색 자체가 지지가 난다는 소리는 추가적으로 이걸 지지해주면서 위로 올려주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면서 떨어질라 하면은 반등시켜주고 전날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았었지만 떨어지려면은 올려주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누군가가 인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월봉상에서도 봤을 때도 2,600선까지는 지금 현재 열려 있으니까 아마 4월 옵션 만기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오늘 발표됐던 오늘 이제 선물옵션 만기가 끝났는데 선물옵션 만기상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양매도 시장으로 이제 시장을 플레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강하게 주지 않고 오히려 나스닥 시장을 좀 더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차트를 박스권 형식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네. 이 박스권에 대한 상단 돌파를 조만간 할 겁니다. 그럼 조만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단 돌파를 했을 때 2차 전지가 주도적으로 앞섰죠. 맞아요.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반도체 아니면은 다른 섹터가 있을 건데 이 반도체 또는 다른 섹터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좀 더 우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이번에 내마녀의 날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코스피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전략을 좀 더 세워보자 하면은 2차 전지는 그럼 그대로 이제 끝인가? 여기에 네. 대한 이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네. 정확한 것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종목들이 약간 정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등해주고 많이 떨어지면 반등해주고 하지만 이전처럼 2월 달처럼 급등하는 장세는 덜할 것이고 네. 오늘 같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을 받았잖아요. 네. 바이오적인 부분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럼 코스닥은 오히려 좀 조용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이번 4월 달에 주목해야 될 섹터는 코스피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다. 네. 이렇게 좀 여러분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2차 전지가 이제 하락했던 이제 이슈가 상당 부분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이 딱 들어맞았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테슬라가 네. 전날에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맞아요. 생겼죠. 결함. 그거와 그쵸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가 안 좋은 이슈가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선물옵션 만기상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간 2차 전지에 대한 매물을 차익 실현했었는데 그거를 네. 개인들이 받아줬다는 거. 네. 결국에는 이게 물량에 대한 소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내에서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강제적으로 물량을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네. 이 세 가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차 전지들이 대부분 다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작은 상태 내에서 많이 하락했다. 이거는 결국에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하거든요.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반등은 하지만 고점 돌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경기 침체를 근거로 하는 지표이지만 알지 못했던 이 과거에 비해서 이 부분을 염두하며 인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시장의 침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말해주셨고요. 오늘 2차 전지의 약세를 보이면서 양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지면서 올라오면서 그로 인해서 하락을 보였지만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좀 잘 버텨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S&P가 200일선 지지해주면서 2600선까지 다음 달 옵션 만기일까지는 상승세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이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이제는 반도체 또는 다른 테마의 움직임을 코스피에서 대형주 삼성전자나 이런 SDI 위주로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2차 전지의 향후 흐름까지도 좀 세 가지 오늘 네. 하락 근거까지 들어보면서 이야기 맞습니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썰전 강의 진행해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다면 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바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DYD입니다. 매수가 1,100원으로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비중이 10%이고 원전 재건, 건설 관련주 오늘 11%좀 급등하면서 마감을 해서 수익권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언제 좀 팔아야 더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시장 테마주를 봤었을 때 좀 특이했던 점이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뭐 뜬금없이 어떤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뭐 VI를 간다고 하고 그다음 VI 간 다음에 다시 또 본래대로 돌아오고 그렇죠? 결국 이런 시장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특히나 선물 옵션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흐름 자체에 있는데 이 흐름 자체에서 한 번씩 툭툭 건드려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는 뭐 한번 이제 애플 관련된 테마주 건드려 보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건드려 보고요. 이렇게 슬슬슬슬 한 번씩 건드려 본다라는 것인데 이 건드렸던 종목 중에서 또 유독 수급적으로 괜찮았던 섹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DYD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에서 2월달 기준상에서 2차 전지가 상승했을 때 굉장히 좀 슬펐던 친구 중에 하나이죠. 2차 전지가 상승했던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각광받지 못하면서 30% 정도 가까이 하락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지지를 해주고 이제 지금 상승해 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되게 스몰캡, 결국엔 시가총액이 1,000억보다 미만인 상태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호가창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정도의 세력들이 약간의 세력들이 수급적으로 도와주기만 한다라면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고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은 급락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특징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어떤 섹터와 그리고 어떤 재료와 함께 같이 움직이느냐가 좀 중요할 것인데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단가 자체가 이제 1,100원대이다 보니까 어찌 보자라면 조금 더 요게 라인대 있잖아요. 요 라인대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그러면 좀 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내일까지 이 시장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 이전의 패턴 자체를 보게 되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 내에서 상승했었을 때 갑작스러운 급락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다음날 기준으로 만약에 이전치에 하락했던 1,300포인트를 넘어갈 시에 1,300원 정도를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되지만 1,300원에 대한 저항을 맞게 되고 조금 더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정도의 차익 실현하고 한 번 더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게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DYD에 대해서 1,300원 선 넘어가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 말해주셨고요.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한 후에 차후 재진입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매수가 네. 8,950원이고요. 비중이 25%인데 네. 이것도 비중이 꽤 큰데 하잉크 네. 코리아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페이 관련
관련된 종목으로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애플페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상으로. 근데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특히나 오늘 그러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가 23% 정도로 종가 그 고점까지 상승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상승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슈 자체도 이번에 애플페이에 대해서 승인 자체가 됐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슈를 받아서 상승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종목 자체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탄력을 받게 되고 쭉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내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2차 전지라는 이런 테마주 말고 AI 관련된 이런 그룹주들 말고 다른 새로운 신선한 섹터들이 없는가 해서 시장 자체가 점점 한 번씩 툭툭툭툭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애플페이 관련주 나오기 전에 딱 나왔던 시장에서 테마 자체가 그때 바이오 섹터들이 살짝 한 번 흔들렸거든요. 10시부터 11시 정도, 12시 정도까지 바이오 섹터 자체가 갑작스러운 급등을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들 받으면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도 8,950원이라는 단가 내에서는 약간 정도 오늘 차익 실현했었음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도 좀 아쉬운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오늘 진입하셔서 살짝 지금 이제 물려 계시거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으로 이런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며 지금 단가 자체에 대한 이제 높이 자체가 좀 상당히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전치의 10,000원 자체에 대한 도전 자체는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손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상승했을 때 20일 이평선, 일봉상 기준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0일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와주게 되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반대로 21일 이평선을 저항을 맞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을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상당 부분 좀 높아셔가지고 지금 당장에 이제 이슈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런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들보다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돼 가지고 KG 관련된 그룹주들이 오늘 조금 더 핫했던 말이죠. 네. 그럼 KG 관련된 그룹주로서 특히나 이제 뭐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옮길 가능성이 분명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상승했던 테마보다는 두 번째로 상승했을 때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항상적으로 시장은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 애플페이 관련주 1만 원 도전할 수 있지만 못하게 될 경우에 손절은 염두에 보자 말해주시면서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지지 나오면 가격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아보고 이 저항이 맞게 되면 저점 뚫릴 수 있는 점 염두에 보면서 대응해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21,000원으로 비중 10%인데 오늘 좀 약세로 18,510원으로 종가 형성했거든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 되고 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친구 상에서 같이 이제 휴대폰과 관련돼 가지고 부품으로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 자체를 좀 더 우리가 길게 보게 된다라면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건 조금 팁 중에 하나인데 네. 항상 종목을 봤었을 때 우리가 뭐 큰 폭으로 항상 먼저 여러분들한테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 먼저 월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봉 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전치에 있었던 2018년도에 있었던 이 상승에서의 저항 라인이 2만 원대 구간이에요. 네. 현재 지금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 보게 된다라면은 2만 원대를 돌파했었다가 다시 또 이제 이탈했었죠. 그럼 이번에 3월 달 기준으로 2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일봉상에서도 2만 원이라는 라인대에 대한 도전 자체가 몇 번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네. 2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자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일 수 있고요. 2만 원에 대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2만 원이 돌파하기를 기다려야겠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단가가 21,000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만 원보다 높은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있는 구간 사람들이 사면서 2만 원 돌파하자라고 하지만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리할 수 있을 때 부담감이 덜지만 오히려 2만 원 이상의 단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단가에서 우리가 포지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조언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현 상태에서 2만 원이 살짝 정도 돌파했었을 때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낮은 단가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시게 된다라면은 낮은 단가에서 종목을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하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낙폭과대가 한 번 더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 부분 손해 자체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8,000원 구간에서 2만 원 구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4월 이제 옵션 만기 시장까지 지속적으로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상단 돌파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랑 이제 모듈 관련돼 가지고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2만 원이라는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매수세와 힘입어 가지고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3월에 2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말해주셨습니다. 2만 원 돌파할 경우에는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2만 원 밑으로 될 경우에는 좀 정리해 보시고 낮은 단가로 추가 매수 전략 주셨고요.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 재료 뉴스 계속해서 체크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STO 관련주 갤럭시아 SM입니다. 네. 매수가 3,500원이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네. 오늘도 1%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네. 갤럭시아 SM, 토큰증권이 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토큰 증권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어떤 말이 많냐면은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대체 투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대안 투자 관련돼 가지고 되게 이슈가 많아요. 네. 어떤 말이냐면은 최근 5년 동안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수익률을 감산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약 7% 정도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이엔드 관련된 럭셔리 제품들 있잖아요. 네, 명품이요. 뭐 시계 같은 경우에는 뭐 롤렉스라든지 뭐 파테게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샤넬 네. 같은 것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나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5년 수익률 자체가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갤럭시 SM도 그렇고 그 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STO를 준비하고 있는 게 증권형 토큰 과거에 있었던 NFT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NFT 관련된 이슈들도 최근 들어서 받을 수 있다.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엊그제 나왔던 지표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엊그제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것이고요.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갤럭시 S3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네. 시장 내에서 증권형 토큰 관련돼 가지고는 이슈가 상당 부분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치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잉크 코리아 같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었지만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면서 양봉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씩 여기저기 테마주에다가 문을 놓고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테마들로. 너냐 하면서 다음에 올라가는 게 너냐, 다음에 AI 그룹주가 너냐, 뭐 2차전지가 너냐 하면서 그 문을 두드리거든요. 네. 그 문 두드릴 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 두드릴 때 단가 자체가 좀 더 높다 보니까 그때는 약간 정도 내려오신 다음에 리밸런싱 하셔가지고 만약에 갤럭시 SM을 추가적으로 들고 가실 것 같으면은 단가를 조금 더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은 전략이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길게 보유할 시에는 단가를 낮춰보자 전략 말해주셨고요. 이런 STO 토큰 증권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 받을 수 있다 말씀과 함께 횡보 이어지다가 테마의 순환매가 돌 때 급등주세 나올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적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은 SAMG 엔터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네. 방송 때 33,000, 34,000원 선 지지되면 네. 좀 더 지켜내면 상승 여력이 있고 맞습니다. 이탈되면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주셨는데 네. 이미 85% 수익률 달성을 하고 네. OTT 뉴스 체크하면서 추후 전략으로 주신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오니까 내려가는 추세네요. 근데 또 같은 OTT가 가격대인데.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오늘 보게 되면은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네. 관련된 이제 유아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뭐 꿈비 관련돼 가지고도 종목 자체들도 최근의 움직임도 되게 좋았잖아요. 네. 보게 되면 삼연터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과 비슷하게 상승했었지만 사실상 이번 주에 상승했던 것을 다 반납해버리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이전치보다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현재 지금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우리가 이런 신규 상장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품절주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품절주가 보통 언제 가냐고 된다라면은 여러분들한테 눈이 말씀드렸지만 품절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을 모를 때 보통 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FOMC에서 결과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했던 양지사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품절주로서 이제 오늘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품절주 관련돼 가지고 삼연토도 마찬가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이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 중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출산 관련된 뉴스들이나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 결국에는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특히나 테마주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이 살아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한 번 정도씩 강한 반등을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삼연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약 한 40% 가까이, 36%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전치 상승했던 것 대비해서 하한가를 한번 꽝 하고 맞은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33,000원, 34,000원 가격대에서 이 라인대를 좀 더 지지해주거나 아니면 약간 이탈한 다음에 바로 밑꼬리를 달고 올려주는 형식으로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금양이란 종목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 상승했던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네. 이 친구들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40% 저항을 받고 나서 지지를 받고 나서 상승했던 것을 좀 이야기 본다라면은 사실 삼연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건강한 조정 중이다. 오히려 타이밍 자체가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신규 진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갔었을 때 좀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마 31,000원 정도에서 많게는 29,000원까지도 이제 지금 저항자 조금 더 하락 자체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하락 나오면 매우 슬프겠죠. 그쵸. 그렇죠? 하락 나왔다가 잠깐 따끔했다가 바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따끔했다가 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걱정할 상황 없이 오히려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AMG 엔터 이 품절주로 FOMC 회의 이후까지는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 먼저 말해주셨고요. 다만 이슈가 살아있는 만큼 이슈 나올 때 강한 반등 염두에 보고 이 지지받고 윗골이 나오면 상승세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은 건강한 조정 중으로 조금 더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7일에 매수했던 에코앤드림인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 이후 금, 월, 화 모두 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밀려서인지 차익 실현인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목표 수익률 30% 가까이 달성한 종목인데요. 네. 에코앤드림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표가 기준에서 딱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미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많이 하셨을 까 생각하고요. 그때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소형주 관련돼 가지고 에코앤드림 같은 이런 2차 전지들이 대형주들이 상승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2차 전지들도 마지막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에코앤드림, 네. 과거에 있었던 E&D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보게 된다라면 고점 대비해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된다라면은 고점에 대한 가격대가 이렇게 37,000원, 뭐 한 5만 원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게 충분한 고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불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 자체를 큰 물량 자체가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가격 자체가 딱딱 들어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후에도 상승 여력 자체가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럼 그 언제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네.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보다 네. 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6%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진입하는 것보다 한 주 더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에코엠 드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2차 전지 섹터가 이번 주부터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주봉 자체가 역전돼가지고 윗꼬리가 긴 음봉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 전지 대부분 업종들이. 그러면 이것들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럼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 되는 위클리 옵션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부터 2차 전지 섹터를 좀 더 노려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서 제가 에코앤 드림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2차 전지 후발주자로 수익률을 30% 가까이 달성한 종목입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6% 정도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다음 주 수 이후부터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앤드림도 좀 지켜보고 재진입도 가능하고 추가 상승 여력 있다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오일솔루션입니다. 네. 광트랜시버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좋게 맞습니다. 말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 건가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자 뉴스였나요? 네. 갑자기 오늘 시간에서 이제 관련돼서 우리넷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한다라는 단독 보고가 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넷이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5G를 이전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부터 5G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5G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어떤 경우 할 경우 과거 딱 1년 전에 이런 생각들이 나겠죠. 네. 로봇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돼 가지고 휴림 로봇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네. 로봇 관련주들이 천정부지를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 먼저 미리 낚싯대를 던지고 있는다. 이런 라는 대기업의 것이 모멘텀. 그렇죠. 네. 던지는 것이 바로 우리 5 전략이었는데 네. 이제부터 뭔가 이제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치에 있었던 오이솔루션 종목들도 현재 지금 강한 양봉 이후로부터 크나큰 박스권을 흘려주고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박스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점점 뭔가 이동 평균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소리는 조만간에 이슈를 받게 되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오히려 기존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대명 에너지랑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도 비슷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스물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들 보였다 보니까 아마 5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좋은 뉴스와 함께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도 딱 움직임 자체 되게 좋습니다. 2차 전지 차익 실현 자체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노크를 할 것이고 그런 종목 중에서 그간 낙폭과대가 있었던 그리고 그간 못 갔던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지금 현재 2만 원이나 라인대보다 조금 더 아래인 구간에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일솔루션 2만 원 아래 가격에서 좀 노려보자 말해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 인수 뉴스 있었습니다. 대기업 모멘텀 설명과 함께 5G 좋은 호재와 함께 이슈 받으면 상승세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YBM 넷입니다. 교육 AI 관련주, 정부 테마주인데 네. 지켜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좀 주가가 박스권에 보이고 있긴 한데 네, 맞습니다. 오늘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YBM 넷은 또 어떤 전략 새롭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좀 네.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AI가 살짝 소외받고 있고 그쵸. 2차 전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약간 관심이 좀 덜어진 구간을 갖거든요. 오히려 근데 제가 좀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제가 YBN에서 그때 추천드렸을 때 네.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어떤 거의 보험이냐면은 네. 아마 최근 통계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인당 사교육비가 지금 현재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교육비는 점점 증가 추세예요. 네. 오히려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어. 그렇다는 소리는 그럼 어떤 곳에다가 사교육을 할 것이냐? 네. 그럼 과거 코로나 이전에서 비해서 현재 지금 교육 방식에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인터넷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수강이라든지 온라인에서 듣는 이런 교육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수요 자체가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YBNet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 관련된 그룹주로 수혜를 받았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AI 그룹주들이나 2차 전지 관련된 그간 1월 달과 2월 달에 상승했던 종목들 전부 다 낙폭가에 나왔었지만 이번에 YBNet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밑꼬리 슝 달았다가 바로 슝 하고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여러분 따끔하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YBNet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낙폭가대 없이 한 번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YBNet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에 낼 수 있는 실적 자체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발산하게 된다면은 목표가 자체가 6,000원, 7,000원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이제 뭐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뭐 꿈비라든지 관련된 테마주들이 창창하게 존재하는데 최근 오늘 이제 메가MD라는 종목 자체가 상승했던 것처럼 네. YBNet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염두에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BNet AI 테마와 함께 이런 현재 사교육 추세 모멘텀 받을 수 있다. 재료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는 박스권 흐름 보이고 있지만 실적이 발산된다면 목표가 6,000원, 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만큼 주목해 보자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네.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딱 두 가지가 오늘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이벤트 중에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오늘 있었던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네. 이후로부터 이제 어떤 것이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지표 발표가 대기 중인 이런 노동 시장들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시장을 좀 오늘 꽤 많이 모니터링 했거든요. 네. 모니터링 하다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많은 이제 종목들이 노크를 뚝뚝뚝뚝 했잖아요. 제가 찾았습니다. 네. 문이 열리는 걸 찾았어요.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어떤 섹터들이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짜야지 앞으로 있을 4월 옵션 만기까지 좀 편안하게 우리가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많은 참여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2차 전지 이후에 문이 열리는 각광받을 수 있는 테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제프 전문가님의 이번 주의 전략주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달도 그렇고요. 최근에 네.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섹터 중에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많잖아요. 맞아요, SM을 필두로. 그렇죠. 네. SM을 필두로 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네. 이제 경영권을 이제 박탈하겠다 해가지고 네. 공개 매수했던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경영권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은 이제 3월 달에 있을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네. 있다 보니까 이런 경영권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 부분 테마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경영권 관련돼서는 시장과 흐름이 타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적으로 좋고요. 전략적으로 좀 좋은 종목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종목 중에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어떤 말을 했냐면은 S&P 500보다 네. 나스닥보다 지난 5년간의 수익률보다 오히려 럭셔리한 제품들에 대한 그게 좋다. 수익률이 좀 더 좋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럭셔리한 제품들뿐만 아니라 아트 관련돼서 이런 네. 그림이나
NFT 관련돼 가지고도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대안 투자 관련된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런 종목들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 종목이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봤었을 때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제가 총 3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매각 관련된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대안 투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STO 관련돼 가지고 네. 이제 이슈가 받고 있다. 요 3가지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핫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다 보니까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3월 상장 폐지 일정에 맞춰서 경영권 관련해서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앞에서 명품 관련 투자가 수익률이 큰 점을 감안해서 오늘의 추천주로 대한투자 관련주 주셨고요. 토큰증권의 재료까지 말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들어봤고요.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의 노란톡이나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추천했던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2차 전지 이후로 네. 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제가 네. 살짝 오늘 시장에서 느낌적으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우리가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곱씹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랑 AI 관련된 종목들 차익 실현 이후로 다른 섹터들로 좀 가야 되는데 이 섹터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유무 판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곱씹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좀 시장에 대해서 4월 옵션 만기, 제가 이제 4월 옵션 만기 좀 노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시장 특히나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피 상승에 대한 전략들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9시부터 이어지는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2차 전지 이후에 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에 대한 주제로 알려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시장 전략과 함께 4월 옵션 만기일까지 코스피 상승 전망 부분까지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내일 시장도 10일에 고용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동일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나스닥과 원래는 같이 커플링 시장으로 갔었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간밤에 나스닥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좀 빠졌는데 우리나라 빠졌던 이유는 선물옵션 만기 때문에 빠졌던 것이고 네. 우리나라는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도 네. 현재 지금 2,400에서 2,450포인트 구간 내에서 박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놀아야 되느냐? 지금 3월 FOMC 이후로부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위쪽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상승 전략을 좀 더 우리가 구축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만약에 그럼 아무런 의미 없이 위쪽 전략이 맞는 것인가요? 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전략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후 방송에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도 오늘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망 주셨습니다. 2,400과 2,500선 다음 주까지 박스권 장세 예상해 주셨고요. 3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상방에 대한 염두를 두시면서 대응해 보자고 말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